안녕하세요. 이희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미국 12월 소비자 물가 발표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보게 되면 미국 12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6.5% 상승, 전월 대비로는 마이너스 0.1%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가 확연하게 둔화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는 것은 올해 상반기 경기가 어렵지만 미국 소비자 물가 둔화에 따라서 미국 긴축 완화 기대감으로 시장은 오히려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미국 소비자 물가가 계속해서 둔화가 되어야 되겠죠. 계속해서 둔화가 된다는 것은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니까 지금 주식을 매수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미국 소비자 물가를 정밀 분석을 해드릴게요. 쭉 보다 보면 이거 그래프가 하나가 나오죠. 이 그래프는 전월 대비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나타내는 겁니다. 요렇게 보면 특징이 있죠. 요게 7월입니다. 여기 7월까지 보게 되면 정말 전월 대비 크게 상승을 했고요. 7월 달에 가장 높게 한 달 전보다 1.3% 상승을 했습니다. 한 달에 1.3% 상승이며 매달 1.3%, 12달이면 이거는 15.6% 상승입니다. 물가 초급등이죠.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0.75%씩 강하게 빅 스텝을,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8월부터 보면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달에는 마이너스 0.1%로 오히려 감소를 했고요. 11월 달에 0.1% 상승입니다. 0.1%가 매달 12달 상승이 된다고 하면 1년에 1.2% 상승입니다. 즉 보면 물가가 확연하게 안정화가 돼 있죠. 물가 상승률이 안정화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대해서 일단 그래프 측면에서도 확연하게 느낌이 나오고요. 그 다음 전월 대비 봤으니까 전년 대비 보게 되면 전년 대비도 속도를 보게 되면 여기 6월달이 9.1%로 가장 높고 확연하게 확 줄어들고 있죠. 12월 달에 6.5%까지 줄어들었고요. 7.1%입니다. 11월 달에 확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 줄어드는 속도가 계속 이어진다면 올해 제 생각에 한 2분기부터는 물가가 확연하게 안정화권으로 확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판단을 되는지 그건 세부 항목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지금 미국 물가에 대해서 세부 항목을 나타낸 겁니다. 세부 항목. 근데 이 세부 항목은 너무 작지요.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로 좀 크게 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파워포인트로 보면 세부 항목 중에 물가 중에 가장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물가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물가는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에너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됐는데 전부 다 보면 마이너스 4.5부터 해서 감소를 하고 마이너스 16.6 에너지 항목 부분들은 다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 이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WTI 유가가 하락한 측면이 있고 그 다음 미국이 올 겨울이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스 소비라든가 에너지 소비가 줄면서 전년 대비 하락을 한 거고요. 반대로 정가를 한텐 항목은 이거 주급입니다. 주급이. 사실 미국 소비자 물가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30%입니다. 제일 큰 항목입니다. 이 큰 항목이 11월 달에도 0.6 상승, 12월 달에도 0.8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그렇다면 이 주거비가 하락하게 되면 물가는 속도를 붙고 더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이 주거비가 언제 하락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진로 임대료 가격입니다.
뭐 미국 최대 부동산 플랫폼인 진로에서 실제로 임대료 가격 상승률인데 보면 가장 높을 때가 작년 2월입니다. 2월. 2월 달이 17.1% 전년 대비 상승을 했고 그 다음부터 상승폭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 이게 11월입니다. 12월이 아니고 11월 달에는 8.4%까지 훅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주거비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임대료가 꺾였지요. 그러면 주거비도 꺾일 수가 있겠죠. 이 주거비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임대료라는 것은 사실은 뭐 하락을 해서 오늘 계약을 했지만 이 사람은 지금 계약한 사람만 하락 계약을 한 거고 앞에서 계속 계약한 사람들은 높게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평균을 나타내는 거죠. 평균을. 그래서 평균은 그래프를 보게 되면 보통 이렇게 따라갑니다. 실제로 임대료 가격이 이렇게 꺾이면 미국 주거비는 이렇게 상승을 해서 이렇게 꺾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꺾이는 이 시점이 평균으로 따지면 이 격차가 1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올해 2월부터 정점을 잡고 꺾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1분기가 지나고 2분기부터는 주거비마저 하락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명확하게 물가가 확 잡힐 수 있죠. 미국 물가가. 그 얘기는 다르게 판단을 하면 이제 1분기에 미국이 금리 인상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금리 인상이. 그래서 1월 달에 미국이 0.25%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3월 FMC에서 인상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안 한다고 보면 이게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주식시장은 뭐 환호를 하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죠. 자, 이건 주거비고 그 다음 물가에 있어서 변수가 하나가 앞에 에너지라는 것은 유가, 만약에 미국 WTI가 확 급등을 하면 또 물가가 또 상승할 수 있죠. 그래서 이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급등을 할지 아니면 계속 하락을 해 있을지 요것도 한번 예상을 해 볼게요. 예상을 하게 되면 먼저 지금 보시는 것은 WTI 일봉 차트입니다. 보면 계속 하락입니다. 계속 하락. 근데 이런 하락은 올해도 계속 이어질 걸로 봅니다. 어느 정도 지금 하락을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이렇게 횡보를 해 가겠죠. 대신 상승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로 상승을. 왜 어려운지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경기입니다. 경기. 지금 세계은행에서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에서 1.7%로 하향 조정했죠. 이처럼 올해 경기가 확 살아나기가 아직은 쉽지 않다. 그 얘기는 유가 소비가 생각만큼 확 증가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가 급등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서 EU, 그 다음 G7 이런 국가에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60달러 상한제를 했죠. 이 얘기는 러시아 원유가 60달러보다 하락을 하면 유럽하고 EU에서 사주고 매수를 해주고 60달러보다 높게 올라가면 매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러시아 너거 석유 팔려면 60달러보다 낮게 팔아라. 이 상한제가 시행이 됐죠. 이렇게 시행이 되면 왜 유가가 상승하기가 어렵냐고 보면 이렇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열받죠. 그래 좋다. 너가한테 팔지 않겠다. 러시아는. 그러면 누구한테 팔까요? 중국에 팝니다. 중국. 그 다음에 인도에 팝니다. 인도에. 얼마에 팔까요? 상한제가 60달러니까 현재 가격 뭐 지금 뭐 78달러지요. 현재.
이 78달러보다는 훨씬 싸게 여기에 팔겠지요. 그러면 중국이 전 세계에서 원유 소비가 제일 큰 나라인데 전통적으로 보면 뭐 두바이유 이런 데서 두바이유 아니면 전통시장인 뭐 WTI라든가 또 뭐 영국 시장이나 이런 데서 사야 되는데 러시아에서 확 사버리니까 중국이 여기서 사는 물량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단이나 뭐 두바이유나 이런 애들이 상승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상한제에 따라서 오히려 중국이 싸게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많이 사버리니까 다른 시장에서는 원유 가격이 치고 올라가기 어렵다는 거죠. 즉 올해도 이 원유가 상승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앞에 말했지만 다시 가보면 미국 소비자 물가는 2분기부터는 주거비마저 하락하면서 확 안정화가 되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는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확 없어진다. 그 얘기는 시장이 상승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 시장 그래프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코스피 지수 월봉 차트입니다. 자, 올해 상반기가 사실은 가장 경기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근데 주가는 작년까지건 기업들이 작년 1, 2, 3분기까지건 기업이 실적도 좋았어요. 하지만 주가가 하락을 했죠. 하락. 이 얘기는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경기보다 먼저 선반영을 하는 겁니다. 선반영. 그렇다면 지금 4분기, 1분기, 2분기 좀 안 좋지만 3, 4분기부터 좋아진다. 그렇다면 주가는 지금부터 좋아질 걸 선반영을 하면서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승을. 지금 보게 되면 앞쪽 10월달 저점보다 저점이 조금 더 높게 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죠. 크게 보면 상바닥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바닥을. 이 상바닥이 완성이 되려면 이 횡보 고점 2500포인트를 돌파하며 완벽한 추세 전환이고 상승 랠리로 가는 겁니다. 그걸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시도 중에는 어려운 경기보다는 미국 소비자 물가 둔화에 따라서 긴축이 완화될 거다. 거기에 따라서 상승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오늘 검통위에서 기준금리를 3.5%로 인상을 했죠. 3.5%로 인상을 했는데 이 인상을 할 때 투표권을 가진 6분 중에 올해 뭐 최종 금리를 3.5%로 보는 사람 현재 올린 걸 3명이 있었고 3.75% 한 번 더 인상을 할 것인가 3명이 있었죠. 3명. 딱 3대3입니다. 뭐 그 다음 주에 한국은행 총재 한 분 투표권 캐스팅 보트가 되겠죠. 그래서 올릴 만큼 올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금리도.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은 확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미국뿐만 아니고 우리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고 기술적으로 상바닥을 만들고 반등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은 항상 시장이라는 것은 불안의 벽을 타고 상승을 하는 겁니다. 경기가 계속 어렵다, 뭐 위기가 온다 이런 불안감 속에서 시장은 계속 꾸준히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이 매수해야 될 시점입니다. 매수. 요렇게까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국 소비자 물가 분석을 했고 경기 둔화 걱정할 필요 없다. 오히려 미국 긴축 완화에 따라서 상승할 수 있다. 핵심이죠. 자, 올해 저와 함께 부자로 가실 분들은 밑에 빨간색 구독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희건이었습니다.